안녕하세요. 18년도 응용육학개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변의 길이가 r인 정사각형에서 반지름이 r인 4분의 1 원을 뺀 나머지 부분의 x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요 도형의 그 도심 x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 y바를 묻는 문제이죠. 가령 그 도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그 면적에 대한 가중 평균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사각형과 원이 있다고 치고 여기가 x축, y축이라고 치면은 그 요 도형, 이 사각형과 원을 합친 도형의 그 x축으로부터의 도심까지의 거리 y바를 어떻게 구해주냐면 면적에 대한 가중평균을 써주면 됩니다. 그 말은즉슨 그 x축에서 여기 사각형까지의 도심까지의 거리가 y바 1이라고 하고 원까지의 도심까지의 거리가 y바 2라고 하면은 우리는 y바 1과 y바 2는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원은 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해주고 사각형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사각형 그 높이의 2분의 1을 더해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y바는 그 전체 면적의 y바 i 곱하기 ai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체 면적, 여기 사각형에다가 원의 면적을 더한 것 분의 사각형 면적에 곱합니다. 뭐를? y바 1을. 그리고 원의 면적에 y바 2를 곱합니다. 요게 바로 그 y바, 즉 사각형과 원을 합친 이 전체 도형의 그 도심까지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y바는 전체 면적이 뭐죠? 요거죠. 전체 면적. 그러면 정사각형에서 반원의 면적을 뺍니다. 그리고 분의 정사각형의 면적의 y바 2 마이너스 4분의 1 원 면적에다가 곱하기 y바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면적이 r제곱이죠.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원은 파이 r제곱 나누기 4분의 4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면적 r제곱에 곱하기 y바 2는 2분의 r이죠. 2분의 r 마이너스 4분의 파이 r제곱 에다가 y바 1은 보시면 반원의 도심까지의 거리는 3파이분의 4r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3파이분의 4r 해서 정리해 주면 답이 나오거든요. 정리를 해주면 4 없어지고요, 파이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 r제곱 분의 2분의 r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r 세제곱이죠. 그러면 6분의 r 세제곱이고 24를 한번 곱해볼까요? 24를 한번 곱해보면 4r 세제곱 나누기 24를 곱하면 그냥 4를 곱해보겠습니다. 분자 분모에 4를 곱하면은 r제곱 마이너스 파이 r제곱 4r제곱 마이너스 파이 r제곱에 4를 곱하면 3분의 2r 세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r로 없어지면은 r제곱으로 없애주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는 바로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해주면 됩니다. 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이 있는데 C점에 축하중 P가 방향을 여기가 플러스 X 플러스 Y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할 때 C점의 수평 변이가 0이 되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때 B점에 작용하는 하중 Q를 물었거든요.
그러면은 P에 의해서 C점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밀리겠죠. 마이너스 델타 C 바이 P. 근데 B점에 작용하는 힘 Q에 의해서 C점이 또 플러스 방향으로 밀리겠죠. 그러면 플러스 델타 C 바이 Q를 해줍니다. 그럼 요거를 합한 값이 0이 되게 하는 하중 Q를 물었거든요. 그러면 델타 C 바이 P는 지금 P라는 힘이 이 봉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PL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C 바이 Q를 구하려면 Q는 지금 전체 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요만큼 L만큼의 길이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면 플러스 A2분의 QL을 해주면 이게 0이 된다. 0이 되게 하는 Q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A 다 없어지고 L 없어지면은 Q는 3P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번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문제를 이해를 하면은 이동하중으로 인해 B점에서 발생하는 최대 힘 모멘트, 그러니까 여기 이동하중이 이 보호 위를 이동을 한다고 칠 때, 할 때 B점에서 발생하게 되는 최대 모멘트를 구해라 라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B점의 모멘트에 대한 영향선을 그려주고 그 영향선의 종거에다가 여기 53이라는 그 이동 하중만 곱해줬을 때 모멘트 B가 최대가 되게 되는 그 크기를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영향선은 단위하중 1이 보호 위를 움직일 때 B점에서 발생하게 되는 모멘트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향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단위하중 1이 A점에 작용하게 되면 B점의 모멘트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C점에도 단위하중 1이 작용하게 되면 B점의 모멘트는 0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몇 군데 찍어서 그려주게 되면은 단위하중 1이 B점에 작용할 때 최대의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을 1차 일직선으로 그어주게 되면 영향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차 함수의 형태로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동 하중이 어느 지점에 작용할 때 최대의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냐 하면, 가장 큰 값 10이 영향선에서 가장 큰 지점에, 모멘트가 가장 큰 지점에 작용하게 될 때 최대값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3은 아마 여기에 작용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모멘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요. 3kN은 여기 2m 떨어진 지점에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영향선의 종거에 실제 모멘트 값을 곱한 그 값이 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요, 영향선을 그렸을 때 요 지점이 5분의 6이었거든요. 5분의 6 곱하기 종고 곱하기 집중 하중의 값 10 플러스 여기에 종고는 뭐냐면은 5분의 6 곱하기 3분의 1이겠죠. 왜냐면 여기가 1m니까 1대 요거 x는 3대 5분의 6 해서 5분의 6에 3분의 1의 값을 곱해주게 되면 요 지점에 종거가 나오고 거기 크기 3을 더하게 되면 최대 모멘트 맥시멈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5분의 60 플러스 5분의 6을 해주면 되고 5분의 66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13.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4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하중을 받는 단순보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가 A점으로부터 떨어진 수평 거리를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줄까? 아무래도 그 모멘트와 전단력 간의 관계를 이용해주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우리가 궁금한 게 최대 힘 모멘트가 얼마냐가 아니라 힘 모멘트가 A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물었거든요. 그러면 모멘트를 미분하게 되면,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전단력이 나오고요. 그러면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한 지점은 그 미분했을 때 그래프가 있을 때 최대값이 발생하게 되는 지점은 기울기가 0인 지점이죠. 즉 미분값이 0인 지점에서 최대 혹은 최소가 발생하게 되니까 모멘트를 미분한 값, 즉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모멘트는 최대가 발생하게 되겠구나 라고 이 문제의 그 풀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을 구하면 되고요. 그러면 전단력도를 우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가 여기 거리비가 2대 1이죠. 그러면 힘의 비는 1대2로 나눠 가지게 될 테니까 4, 그리고 여기는 8, 이 작용 8로 분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등분포 하중은 12kN이 또 작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가 2m, 여기가 6m이니까 아니죠. 절반이니까 여기가 3m, 여기가 3m가 돼서 여기도 1대 2가 되네요. 그러면 힘의 비는 2대 1이 될 테니까 여기 8, 여기 4가 돼서 양쪽에 다 12kN씩 작용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단력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서 x를 뽑아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는 위의 방향이니까 플러스 10이죠. 마이너스 지금 등분포 하중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러면 12에서 마이너스 2x로 쭉 내려오게 되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2만큼 내려가서 쭉 가다가 다시 플러스 12에 의해서 올라오게 되어서 0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단력도에서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은 여기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은 x는 6이구나 해서 최대 모멘트는 x는 6인 지점에서 A로부터 x는 6인 지점에서 작용하게 되겠구나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5번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양단이 고정되어 있고 일정한 단면적을 가지는 초기 무응력 상태인 봉의 온도 변화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A점의 수평 발력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발력의 크기 R은 힘은 면적 곱하기 시그마이죠. 면적에다가 응력을 곱하면 그게 바로 힘이 되는 거죠. 발력, 뉴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시그마는 뭐냐? 이 응력은 E 입실론이죠. 그러면은 발력은 면적 곱하기 E 입실론으로 구해줄 수 있겠구나. 요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고요. 왜냐면 지금 여기 시그마와 입실론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요 방법을 이용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기억하고, 그러면 면적은 지금 나와 있죠. 면적은 여기 보시면 면적은 200 나와 있고요. 그럼 A 아는구나. E는 탄성계수는 200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E도 알고 입실론 이 변형률 값만 알면 되는데 어떻게 구해줄까? 여기 보시면은 변형률이 뭐죠? 변형률은 원래의 초기 길이에다가 길이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러면 길이의 변화량이 뭐지? 길이의 변화량은 우리가 흔히 아는 델타이고 열 팽창에 의한 길이 변형은 알파 델타 t
L0 이거든요. 그러면 입실론은 0 없어지니까 알파 델타 T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반력은 면적 곱하기 탄성계수 곱하기 입실론인데 변형률은 알파 델타 T 이구나. 여기 지금 L 팽창계수 나와 있고 온도 변화 나와 있죠. 그러면은 대입만 하면 풀 수 있겠네. 그럼 단면적 200, 탄성계수 200, 일평정계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델타 T 온도 변화 마이너스 10 해서 풀어주게 되면 아마 20하고 뭐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실론 값이 여기에 있게 되면 요 지점에 있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사실 입실론 값을 실제로 구해보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온도 변화 10은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거든요. 그러면은 0.0005가 되게 되고 여기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위치하게 되고 그럴 때 시그마 값은 100이고요. 100 곱하기 이제 면적을 해주면은 100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20 뭐뭐뭐 이렇게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